살고 있는 정호성이라고 합니다. 그 시인이면서 경매법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독서를 좋아하고 또 성격은 차분하고 온순하며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는 늘 좋아서 아직까지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귀산촌을 하고 싶어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유튜브를 통한 교육을 듣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교육을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이렇게 찾아다녔었죠. 네. 그러다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귀산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저는 산과 들,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아주 적은 것까지 꽃 하나, 이파리 하나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내 성격에 임야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저의 이제 그 조카이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하나밖에 없는 조카, 36살 먹은 아들이 귀산촌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귀산촌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 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귀산촌 교육을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다가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 임야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산업보다는 귀산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먹거리 산업, 이게 훨씬 더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목재를 이렇게 생산을 한다든가 산나무를 채취한다든가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문화와 관광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임야야말로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또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소득 또한 무궁무진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산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귀산촌을 하기에 앞서 귀산촌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소득, 중기소득, 장기소득 이렇게 해서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소득에서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양봉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그 벌을 갖다가 놓고 꿀을 생산하면 바로 팔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단기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산나무를 채취해서 파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산나물에서도 또 산나물도 있지만 산나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마늘이라든가 고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단기소득이 필요하고, 또 중기소득에서는 그 약재 식물, 약재 나무, 또 과수목을 키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소득으로 본다면 저는 스토리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와 예술, 치유 공간 등을 만들고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공간, 그 다음에 작업 공간, 전시 공간 또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산촌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아들이자 조카인 걔하고 이제 계속해서 현재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계획을 얘기를 했고, 또 저희 조카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카하고 저하고는 이제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아내 되는 분하고도 현재 합의가 돼서 귀산촌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하는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임야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언뜻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험한 임야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작업 공간을 만들고 또 교육 공간을 만들고 또 산양삼을 재배를 하고 또 그 안에 임도와 작업로를 내는 것을 보면서, 임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것이 꼭 임야는 아니더라. 우리가 봤을 때 험하고 가파른 임야지만 그것도 어떤 사고방식 또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임야로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작업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산림을 우리가 임야를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야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기산촌을 하는 사람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사실 기산촌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시에서 먹고 살기 편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기산촌을 하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또 저는 꿈이 있어서 이제 기산촌을 생각을 해보지만, 대부분은 꿈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기산촌을 하기에 앞서 임야를 좀 싸게,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또 임야를 구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임도인데, 임도를 어떻게 낼 것인가, 또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 비용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작업로를 내는 것도 같은 방법이죠. 작업로를 낼 때도 그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런 것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될 것인가. 사실 일반인들은 관공서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너무나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또 힘도 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 중에서도 사실 성공 사례, 성공했던 부분들은 나와요. 그런데 실패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교육이 되거든요.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도 꼭 포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생각은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기산촌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그거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꾸준하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바뀐 건 아닌데, 사실은 처음에 교육 들었을 때는 의욕적으로 들었다가 이 디테일한 부분들, 제일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이 된다라고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방법과 절차,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보완만 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거와 또 교육을 듣고 나서 또 도움이 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임야를 방문했을 때 저는 좋은 산만을 찾았거든요. 지금까지. 완만한 산, 도로가 있는 산, 작업하기 좋은 산.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동안 임야만 찾아만 다녔지 실제 임야를 소유화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평창 그 가파른 임야, 밖에서 봤을 때 정말 험한 산, 근데 거기에서 작업로를 내고 또 임도가 나 있고 그 안에 관리시설 같은 것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임야는 먼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좋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사실은 이제 그 임업진흥원에서 대부분 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무엇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산림조합에서 교육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신선한 거였고, 또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서 교육을 진행시키는 것이 사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초대도 해야 되고, 예. 그게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림조합에서 그 일을 계획안을 잡고 계획을 짜고 또 일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리고 조합장님의 그 어떤 의지와 결단력이 없다면 이게 결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 한 산림조합에서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교육하는 이 교육이나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정년을 전후로 한 그분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거든요. 20, 30대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조카가 귀산촌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왜 그것을 결정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가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나름 거기에서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예요. 귀산촌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불편한 것이 없이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귀산촌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생각이 이제는 귀산촌, 귀농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귀산촌,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알아보는 것,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방향, 이것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된다. 우리 조카도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뭔가 내일에 대한 비전, 꿈이 있었으면 귀산촌을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해요. 근데 거기에서 꿈을 펼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아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편하고 좋기는 한데 제가 꿈을 펼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귀산촌을 하면 저도 같이 가서 작은아버지가 생각했던 그 꿈이 또 저의 꿈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여기서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 접목시키고, 또 거기에서 소득도 충분히 창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저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귀산촌,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꿈을 제시를 해주는 거,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